안녕하십니까, 스텝산사입니다. 오늘은 중국 본토 기업들 실적을 어떻게 내는지 하고, 그리고 3분기 실적 발표는 어떻게 되는지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정연구원을 또 모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분기 실적을 많이 내고 있는데 중국 기업들은 보통 실적을 어떻게 내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오늘 말씀드릴 내용처럼 3분기 실적은 이미 발표가 완료가 됐고요. 3분기 실적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7월부터 9월까지 3분기를 겪고 10월 말까지 좀 실적을 발표할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10월 말 기준으로 이미 3분기 실적은 다 발표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미국 기업들은 한창 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7월, 8월, 9월이 3분기인 경우도 많지만 분기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통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지는데 우리 정연구원 말씀에 따르면은 중국 기업들은 일단 10월 말까지 대부분 실적 발표를 끝냈다, 이렇게 저희가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3분기 실적이 전체적으로 어땠는지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이번에 중국 본토 상장사들의 3분기 실적이 비교적 양호하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일단 10월 말일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해와 심천에 상장된 기업들의 한 4,500여 개 상장사가 있는데요. 그중 상장사가 모두 3분기 실적을 발표 완료했습니다. 1에서 3분기 누적 매출액 기준으로는 한 47조 위안, 그 다음에 지배주주 순이익은 4.1조 위안 정도로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 25%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코로나19 영향도 있었기 때문에 기저효과를 배제하고자 2019년이랑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려보면 2019년이랑 비교해도 매출액과 순이익이 각각 25%, 18% 증가했습니다. 저는 이게 코로나19 충격을 이미 많이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코로나를 완전히 제외하고 2019년 이후로 계속 실적이 회복 이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상장사들이 꽤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3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중에 한 66% 정도가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증가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 중에서 100% 이상 증가를 얘기한 기업은 한 950여 개 정도에 달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까지로 말씀한 걸 들어보면 3분기 실적이 대단히 좋았고, 이거를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기저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2019년을 기준으로 비교를 하더라도 실적이 아주 좋았다,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중국이 뭐 4,500개 기업이 있고 본토에 되게 많은데 지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CSI도 있고 심천, 상해, 뭐 차이넥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지수별로는 어땠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중국에는 굉장히 많은 지수가 있어서 뭐 투자자분들께도 많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 전체 대표 지수라고 할 수 있는 CSI 300 지수가 있고요. 상해 거래소, 상해 증시를 대표하는 상해 종합지수, 그다음에 심천 증시를 대표하는 심천 성분지수, 그리고 그 외에 중국판 나스닥이라고 불리는 차이넥스트, 혹은 이제 그 상해 거래소 내 혁신 보드 기업인 과창판 50 지수 등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별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19 충격 이후에 매출 회복 탄력성은 아무래도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좀 좋았습니다. 과창판 50 지수와 차이넥스트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3%, 18% 증가를 했는데요. 이에 반면에서 상해 종합지수와 CSI 300 지수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한 15%에서 13%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낮은 수치는 아니지만 확실히 매출 회복 탄력성에서 중소형 기업들이 대형 기업들보다 좀 나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순이익단에서는 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차이넥스트의 지배수주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한 29% 감소를 했어요. 반면에 상해종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한 3.2% 증가를 했는데, 저는 이런 모습이 물론 매출 회복 탄력성은 좋았지만 이익단에서 아무래도 3분기에 최근에 그런 뭐 원유라던가 원자재 가격이 좀 급등하면서 중소형주들이 이런 부분에서 좀 충격을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중국의 중소형주의 매출 성장률이 더 좋았고 대형주에 비해서, 근데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원가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익은 덜 났다, 저희가 이렇게 이해도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원래 시장이 좋아지거나 또는 바닥에서 올라올 때는 일반적으로 중소형주가 더 먼저 올라오는 경향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소형주는 시장이 어려울 때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기저가 낮았기 때문에 보통 중소형주가 빨리 올라오는 경향이 있는데 중국은 제가 지금 데이터를 들어보니까 중소형주하고 대형주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결국 작년에 중소형주가 이렇게 많이 실적이 망가지진 않았다 이렇게 저희가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전체 얘기 드렸고 지수 얘기 드렸으니까 이제 업종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세부 업종별로는 실적이 어땠습니까? 네, 업종별로는 차별화가 좀 심했습니다. 매출액 증가율이 일단 가장 컸던 업종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반도체나 에너지, 운수 섹터 등이 있었고요. 특히나 반도체와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의 매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매출액 증가율이 좀 낮았던, 부진했던 업종은 한 유통이고요. 2020년 3분기 대비 한 20%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 부품이라던가 보험, 헬스케어 부분도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였고요. 좀 세부 업종을 더 뜯어서 본다고 하면 중국의 24개로 좀 나뉘어서 세부 업종에서 지배주주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업종은 사실 9개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중에 개인용품이라던가 운수, 반도체, 소재 등이 좀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요. 그중에 운수는 한 74% 정도, 반도체는 68%, 소재는 59% 정도의 매출액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그중에 개인용품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800% 증가했다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저는 기저효과에 완전히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증가율이 좀 낮은 업종으로 말씀드리면 식품이나 유통 업종이 좀 낮았었고요. 전년 동기 대비 99%, 95% 좀 감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 이어서는 유틸리티나 부동산이 감소하면서 가장 큰 부진한 실적을 좀 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종별로 되게 엄청난 양극화가 있었네요. 이거는 근데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워낙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과 그냥 일반적인 생산성 향상으로 성과가 나는 업종이 극명하게 갈렸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난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좀 기업별로나 조금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대형 기업들이 좀 실적을 어떻게 냈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네, 기업 단으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사실 과거부터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금융이나 에너지에 몰려 있었습니다. 전체 상장사 중에 순이익 규모가 가장 큰 종목은 이번에 3분기 기준으로 공상은행이고요. 순이익 탑10을 따져보면 10개 중에 7개가 은행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보험이나 에너지, 운송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금융이랑 에너지를 제외하고 본다고 하면 이제 산업재 중에 포함되는 코스코 해운 정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올해 1분기에서 3분기 실적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이나 에너지가 가장 큰 이익 규모를 내긴 했지만요. 중요한 포인트는 그 외의 업종들도 상대적으로 이익 규모가 올라갔다라는 점입니다. 특히나 산업재 업종에 포함되는 중국 건축과 중국 대표 백주 기업으로 꼽히는 귀주모터해주는 모두 한 370억 위안 정도의 순이익을 냈고요. 그 다음에 가전기업인 메이디그룹, 그 다음에 통신기업인 차이나텔레콤 역시도 높은 수준의 이익을 보여왔습니다. 그렇군요. 일반 10개 중에 7개가 은행업이라는 게 전 되게 놀라운데요. 이게 중국이 원래 2007년, 8년에 상해지수 6천 갈 때 페트롤차이나나 이런 것들이 좋은 줄 알고 있었는데 아직도 많은 이익은 은행에서 낸다 이렇게 저희가 보면 되는 거군요. 네, 근데 맞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은 그렇지 않죠? 네, 맞습니다. 순위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건 이랬고 좀 손실 규모가 컸다든지 또는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너무 못했던 기업들은 혹시 뭐가 있을까요? 네, 반면 순손실 규모가 가장 컸던 기업은 최근에 중국의 부동산 규제 우려로 인해서 좀 타격을 받았던 화하행복부동산이라는 기업입니다. 135억 위안 규모의 손실을 기록을 했고요. 이것보다 저는 좀 눈에 띄는 것이 사실 최근에 위드 코로나다 중국 내부적으로도 항공 수요나 많은 게 좀 늘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대표 항공사들이 모두 좀 부진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중국 대표 항공사인 중국국제항공이라던가 남방항공, 동방항공 모두 순손실 규모에서 가장 큰, 가장 부진한 흐름을 보여왔던 것이 좀 확인이 됐는데요.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물론 중국 내부적으로 코로나가 많이 줄어들었고 항공 수요든 운송 수요든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아직까지 실적 차원에서는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공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수요나 이런 건 좋아지긴 하는데 워낙 유가가 비용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손실이 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그냥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위드 코로나도 좋지만 이 유가의 흐름에 따라서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네. 항공사 같은 경우.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과거를 얘기했으니까 미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시죠. 4분기하고 내년 실적 전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네, 먼저 좀 가까운 4분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 추정치를 이제 제시를 할 때 보통 연초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발표를 했다가 점점점 실적이 발표되면서 현실치에 좀 수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상고하저 패턴을 좀 많이 보이는데요. 중국 대표 지수 기준인 이 CSI 300을 말씀을 드려도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2021년 추정치가 EPS 추정치가 전혀 좀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요. 지난해 10월 2021년 EPS 추정치가 이제 반등한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속도는 좀 둔화됐을지 몰라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건 애널리스트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올해 4분기에서 내년 초까지 일단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2022년 실적 추정치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EPS는 2021년 대비해서 한 16%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이 전망치의 흐름이 좀 중요한데요. 연초에는 한 12% 정도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던 전망치가 10월 말에 들어서 16% 정도까지 확대됐습니다. 즉 사람들이 더 이익의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2021년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내년의 이익 모멘텀도 충분하다. 그리고 시장이 기대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3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요. 물론 업종 간의 차별화는 있지만 그리고 지수별로도 실적이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4분기 실적하고 내년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실적 추정치는 높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라가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현재 내년 중국의 추정치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중국 관련돼서 오늘 드린 말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